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정수민과 박민환이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내가 버린 쓰레기 알뜰살뜰 주운 거 축하한다는 지원의 말에 자신이 쓰레기통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된 수민에게 남은 것 이제 박민환과 김자옥 뿐이었는데요. 김자옥도 최악의 시모지만 정수민이 당하고만 있는 성격이 아니라 고부지간의 끝이 꽤 험하거든요. 수민이 물에 빠졌을 때 같이 죽자고 지원을 끌고 들어가는 그 눈빛 보셨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입으로 똥을 싸는 최악의 시모 김자옥과 정수민의 최후에 대해서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과거 지원은 박민환의 무정자증으로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정수민은 박민환의 아이를 가졌다고 거짓말을 했죠. 결혼식 이후 정수민은 박민환에게 유산을 했다며 또 임신하면 되니까 어머님께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그날부터 박민환은 수민을 더욱 함부로 대했어요. 그리고 박민환은 김자옥과 통화 도중 김자옥이 임신한 애가 김치를 어떻게 담그냐며 가져다 주겠다고 하자 정수민계에 유산했으니 와서 김치 담그는 법이나 가르쳐달라고 말하며 수민과의 약속을 어겨버렸죠. 김자옥은 이게 무슨 소리냐며 고함을 치며 당장 집으로 가겠다고 전화를 끊었고 이로 인해 박민환과 싸운 정수민은 식탁에서 떨어져 깨진 밥그릇 조각이 발바닥에 박히며 꽤 큰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게 되는데요. 박민환은 수민이 다친 건 신경도 쓰지 않고 엄마가 오기 전에 밥그릇 깨진 거나 치워두라며 욕을 하면서 지혈도 못하고 흐느끼는 수민을 내버려두고 방에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다친 발도 아프고 박민환에게 꺾인 손목도 아픈 수민을 가장 아프게 한 건 수민이 다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투덜거리는 박민환의 태도였어요. 정수민이 처음에 반했던 다정함 따위는 어디에도 없고 오만하고 입만 열면 엄마를 찾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곤 개털만큼도 갖고 있지 않은 손버릇까지 나쁜 박민환의 실체를 이제서야 알게 된 정수민은 자신이 정말 쓰레기를 주워왔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내 도착한 김자옥은 민환 때문에 다쳤다며 오는 수민의 말을 뚝 끊어먹으며 그놈의 어머니 소리 좀 그만하라고 너 진짜로 유산한 거 맞냐고 고함을 쳤습니다. 자옥도 민환과 마찬가지로 핏자국이나 수민의 눈물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수민이 죽어 있어도 손주만 찾을 기세였죠. 그리고 자옥은 수민의 뺨을 때리며 얼마나 칠칠치 못하면 애를 흘리고 다니냐며 내가 너 예뻐서 민환이랑 결혼시킨 게 아니고 마음에 드는 거라고는 손주 가진 거 그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애 간수라도 잘했어야 하지 않냐며 독설을 장마철 폭우처럼 무자비하게 쏟아냈습니다. 시모에게 뺨을 얻어맞은 수민은 고개를 들어 민환을 바라보았죠. 자기 앞에서 맞기까지 한 아내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민아는 유산이 내 탓이 아니라 지원이 때문이라고 말하려는 수민의 입을 막고 엄마한테 얼른 사과하라고 소리칩니다. 자옥은 여전히 화가 머리 끝까지 난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선 수민을 내려다보며 정말 수민이 사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수민은 내 탓이 아닌데 왜 사과해야 하냐며 자옥에게 지지 않도록 목청을 돋워 고래고래 악을 썼죠. 실수해서 유산을 했다 쳐도 그게 왜 어머니한테 사과할 일이냐며 오빠가 내 자식인데 어머니한테 무슨 권리가 있다고 내가 사과를 해야 하냐며 따져댔는데요. 이에 박민아는 우리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냐며 버럭 화를 냈고 정수민은 그대로 집을 나와 버렸습니다. 집을 나온 수민은 김경락에 전화를 걸어 그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밤새 30통 넘게 전화한 박민환의 행동을 보고 민환이 자신을 걱정했다고 생각하여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사실 민환은 밥해줄 하녀이자 소유물이 필요했기에 수민을 받아준 거였어요. 이후 김자옥은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와서 내 남편 마침밥을 줬니 안 줬니 청소를 했니 안 했니 심지어 정수기를 버리고 보리차를 끓여 먹이라고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또한 주말 오전 6시 45분부터 쳐들어와서 시간이 몇인데 아직도 퍼질러 자고 있냐고 구박했고 수시로 수민의 아랫배를 훑어보며 임신 여부를 확인했죠. 또한 수민이 아직 임신이 안 됐다고 말할 때마다 몸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며 애 못 낳을 거면 당장 이혼하라고 윽박을 질렀고 어디서 거지가 굴러 들어와서 우리 아들 피 빨아먹고 사냐고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물론
정수민도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지르며 아들 이혼남 만들고 싶냐고, 제가 죽어야 속이 시원하겠냐고 따져댔어요. 또 그럴 때마다 박민아는 우리 엄마한테 뭐 하는 짓이냐며 당장 무릎 꿇고 빌라고 꽥 소리를 쳤죠. 이에 수민이 울면 김자옥은 수민의 등짝을 철썩 때리며 여자가 아침부터 찡찡거리면 얼마나 재수가 없는지 모르냐며 뭘 잘했다고 우냐고 타박을 합니다. 또한 민환과 자옥이 TV를 보는 동안 수민이 3시간이 걸려 오리백숙을 만들면 자옥은 박민환이 뜯어먹고 남은 뼈다귀를 담아주며 돈도 안 벌어오고 애도 못 낳고 우리 아들한테 빌붙어서 놀고 먹는 주제에 뼈다귀도 감지덕지하라고 구박을 하죠. 자옥은 득음 직전의 목소리로 내가 마음이 여려서 이 말까지 안 하고 있었는데 너 어릴 때 남자 여럿 만나서 애가 안 들어서는 거 아니냐며 당장 산부인과에 검사를 가러 하자고 말합니다. 이에 산부인과에 간 수미는 박민환이 무정자증이라는 검사 결과를 듣게 되었고 지금까지 아들 못 낳는다고 5만 가지 구박에 욕을 삼시세끼 들어먹고 그것도 모자라 쓰디쓴 한약과 이상한 보양식, 정체 모를 비방까지 억지로 해야 했는데 이 모든 수모가 모두 박민환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분노해요. 그래서 시모의 집에 시모 친구가 놀러 왔을 때 거실 테이블에 민환의 씨 없는 수박 증명서를 올려두죠. 민환의 씨 없는 수박 증명서는 시모의 친구가 먼저 보게 됐고 수미는 민환이 없어도 너무 없는 무정자증이라는 걸 밝힙니다. 내 아들이 씨 없는 수박이라는 사실을 안 자옥은 이게 다 집안에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그런 거라고, 네가 남편을 잘 모셨으면 이런 병이 왜 생기냐고 이것조차도 수민의 탓을 했습니다. 정수민은 직장도 씨도 없는 남자랑 누가 결혼한다고 그러냐고 날 내쫓을 수 있으면 내쫓아보라고 소리를 꽥꽥 질렀죠. 그리고 자옥이 욕을 퍼부으려는 순간 수민은 자옥의 얼굴에 앞치마를 던지며 한 번만 더 열받게 하면 박민환 고자라고 동네에 현수막 달고 집 나가버릴 테니 앞으로 전화하지 말고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협박합니다. 이후 앞치마를 도로 내던지며 벌떡 일어서던 자옥은 그대로 뇌출혈로 쓰러지는데요. 수미는 쓰러진 자옥을 빤히 쳐다보다가 가까이 가서 코 밑에 손가락을 대어보았습니다. 들숨날숨이 희미하게 느껴졌죠. 사실 자옥은 당장 병원으로 옮겨야 할 상태였어요. 하지만 수미는 시부가 1박 2일 낚시를 하러 가서 내일이나 온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민환의 씨 없는 수박 증명서만 챙겨서 집을 나갑니다. 시모는 시부가 1박 낚시를 하고 돌아온 다음날 새벽에 발견되었고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자옥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민환과 함께 병원에 간 수미는 자옥의 손을 잡고 이마에 부비며 병원에 있는 동안 제가 잘 모실 테니 아무 걱정도 하지 말라며 쓰러질 듯 울었죠. 자옥은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박민환과 박철호는 자옥의 뜻을 파악할 수 없었어요. 이후 수미는 사람들이 볼 때만 자옥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습니다. 하지만 찬바람을 맞으면 금세 상태가 나빠지니 수시로 이불을 고쳐 덮어서 찬바람을 안 맞게 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병실 모두가 잠이 든 밤이면 물티슈로 자옥의 얼굴, 목, 팔, 다리를 닦고 마비가 온 부분은 더욱 꼼꼼하게 닦은 후 협탁에 두었던 노트를 집어 살랑살랑 부채질을 했죠. 수미는 이따금 꾸벅꾸벅 졸면서도 김자옥의 상태가 더 나빠지도록 밤새 부채질을 해댔습니다. 이후 수미는 간병인을 쓰자는 민환의 말에 간병인이 간병을 잘해서 시모가 말이 트여버리면 자신이 한 행동을 모두 불어버릴까봐 걱정합니다. 또한 자옥이 죽기 전까지 이 지긋지긋한 병원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자옥의 죽음이 간절해졌죠. 그때 주사기에 기포가 많으면 혈관에 공기가 들어가서 위험하다는 간호사의 말을 듣게 되는데요. 그날 저녁 주사기를 하나 훔친 정수미는 링거줄에 빈 주사바늘을 꽂았고 아주 긴 공기방울은 링거줄을 따라 흐르기 시작했죠. 어느새 눈을 뜬 자옥은 공포로 부릅떠진 눈으로 수민을 쳐다봤어요. 수민은 자옥이 더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한 손으로 입을 틀어 막고선 자옥의 귀를 향해 허리를 숙이며 더는 못하겠어요. 산 사람은 살아야죠. 안 그래요? 그냥 좀 일찍 가세요. 어머님은 어차피 죽을 거였잖아요. 라고 회기 전 지원에게 했던 말을 시모에게 합니다.
공기방울이 푸석하게 마른 손등까지 내려왔다가 순식간에 핏줄 속으로 쏙 빨려 들어갔고 천사처럼 환하게 웃는 수민의 얼굴에 희미한 달빛이 그림자를 드리웠죠. 이렇게 김자옥은 며느리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줄 알았던 수민의 계획은 곧 밝혀졌습니다. 지원과 지역이 목격자를 찾아냈거든요. 6인실에서 자옥 바로 옆 침대에 누워있던 환자 임명숙은 그날 밤 자옥의 신음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고 밤새 심호간호를 하는 며느리가 안쓰러워 뭔가 도와줄 게 있나 싶어 커튼 사이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때마침 가로등처럼 환한 달빛이 병실 안으로 쏟아져 명숙은 수민이 링거줄에서 주사기를 뽑는 걸 똑똑히 보았죠. 이렇게 수민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